안녕하십니까. 유언공증, 상속공증, 후견공증을 연간 120건 내지 130건씩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법조 경력 40년의 공증인 이상섭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어느 병원장님이 법률 상담을 왔습니다. 자기 고향 건너마을 출신의 아는 여자가, 물론 이 여성은 소시적 가슴을 설레게 했던 여학생이었겠지요. 출세한 오빠가 좀 도와주시라며 양수리 두물머리 인근에 있는 장밋빛 역세권 개발 예정지이자 전망 좋은 전원 주택단지를 아주 저렴한 싼 값에 판다길래 담대히 돈을 좀 썼더니, 정작 양평군청에서는 개별 건축 행위가 불가한 공유 토지라고 하니 이게 무슨 소리냐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거 참, 이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개별 등기, 지분 등기를 해준다는 기획부동산의 말에 속아 수십 명이 공유하는 쪼개기 토지를 사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픈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본래 개별 등기란 법률 용어는 없는 거지요. 지분 등기를 개별 등기라고 살짝 속이는 겁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세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개별 등기, 즉 지분 등기가 아니라 단독 등기, 단독 필지 등기, 필지별 개인 등기를 받아야 건축 행위가 가능한 거지요. 소유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공유자 지분 등기에는 자기가 산 면적은 공유자 지분 몇 분의 몇 비율로 표기돼 나오겠지만, 지분 360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어디가 자기 땅인지 명확한 자기 땅의 위치나 경계선도 없고 독립적인 지번이 안 나오는 데다 10중 8구 출입로가 없는 맹지이기 때문에 개별 건축 행위가 불가해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없고 텃밭 가꾸기 경작도 할 수 없는 채 담보대출도 안 되고 되팔 수도 없이 재산세만 내는 쓸모없는 땅으로 돈만 묶이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은 공동소유, 즉 부동산의 공유가 무엇이고 공유자 지분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짧고 굵게, 그러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유란 한 개의 물건을 수인 여러 사람이 지분별로 공동 소유하는 것인데요. 공유관계가 성립하는 원인은 1. 하나의 부동산을 두세 사람이 함께 지분 투자하여 공동 매수하기로 합의한 경우, 법률 행위에 의한 공유 성립이죠. 2.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자녀들이 공동 상속받은 경우, 3. 상속분할 확정 전 상속 건물의 임대료, 상속 예금의 이자, 주식 배당금 등 공유물의 과실. 4. 아파트, 상가, 건물 등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 5.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하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국어, 즉 또랑 등. 6. 타인의 토지 등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 7. 주종을 구별할 수 없게 부합
또는 혼화한 동산. 8. 부부의 재산이 누구 것인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등의 공유관계가 성립합니다. 부동산 공유자 지분이란 하나의 공유부동산에 대한 각 공유자의 소유 비율을 말하는데요. 공유자 지분의 비율 몇 분의 몇은 1. 공유자 당사자들끼리 정한 합의 약정 계약이나 2. 법정 상속분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3. 그것이 불명하면 공유자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일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자의 지분 비율로 귀속합니다. 공유물의 관리비, 재산세 등은 지분 비율로 부담해야 하는데 어느 공유자가 1년 이상 관리비, 재산세 등을 안 내고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분은 공유부동산을 공유자 수로 쪼갠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한 지분 몫이 아니라 공유물 부동산의 동서남북, 전후, 좌우 전체에 걸쳐 총체적으로 구석구석 전부에 미치는 소유 비율임을 간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고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꼬마 빌딩을 세 사람의 자녀가 공유자 지분 3분의 1씩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경우라면 마치 한 개의 유리컵에 각자의 물감인 빨강, 노랑, 파랑을 같은 컵에 따라 부은 다음 휘저 잘 뒤섞은 것과 같아서 빨로파 각자의 지분이 스며들어 전체 부동산 전부에 뒤섞여 빨로파 지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게 속속들이 미치기 때문에 임대료가 잘 나오는 1층은 내 거니까 2층은 내가 갖고 3층은 사무실이 필요한 막내가 가지라고 하거나 볕이 잘 드는 남쪽은 내 거고 그늘진 북쪽은 네 거 하자라거나 목이 좋은 도로변은 내 거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 쪽은 네가 가져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얽히고 설킨 드렁칙 플러스 등나무 덩굴 갈등이죠. 이런 것처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는 공유자 상호 간의 제약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즉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하되 공유자 간 구분 소유적 공유 등 특별 합의가 없는 한 구분 소유적 공유란 상호 명의신탁이라고도 하는데요. 명동에서의 맞벽 건물 부동산 거래처럼 대외적으로 토지 건물의 등기는 공유로 돼 있지만 내부적으로 공유자 간 특별 합의, 공증받은 계약서가 필요하겠지요. 이 특별 합의에 의하여 한 개의 부동산을 몇 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공유자 각자는 자기가 깔고 앉은 특정 부분의 위치와 면적만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구분 소유 및 구분 거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집합 건물인 아파트나 빌라, 상가 건물의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소유와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풍아파트 101동 909호에서 101동은 집합 건물이고 909호가 구분 소유 건물인 거는 아시지요?
그러한 공유자 간 구분 소유적 공유 등 특별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나 일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지분 비율 면적만큼의 특정 부분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 수익도 불가합니다. 모든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공동 사용 수익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특히 토지의 경우에 기획부동산의 말에 속아 수십 명이 공유하는 지분 등기 토지를 사게 되면 쓸모없는 땅으로 돈만 묶이는 거지요.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 즉 이용, 개량, 행위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은 공유자 지분 과반수 51% 이상이 결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유의할 점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최소 51%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들의 의견을 전혀 묻지 않고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부동산에 관해서는 51% 지분권자가 왕인 셈이지요. 그러다 보니 과반수 지분의 결정으로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본인이 직접 점유 사용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결정 내지 점유는 적법한 관리 행위 내지 관리 방법으로서 모든 공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므로 소수 지분권자는 불만이 있더라도 방해, 배제 및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임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가능합니다. 물론 소수 지분권자는 제3자인 임차인에게 자기 몫의 임대료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자기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까 공유물 부동산의 관리가 이용 개량 행위라고 했는데요. 공유물의 이용이란 경제적 사용 방법에 따라 활용하는 것으로 공유물을 임대 놓거나 사용하게 하는 것 등을 말하고, 공유물의 개량이란 공유물의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예컨대 울퉁불퉁하고 경사진 대지를 평탄하게 하는 정지작업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 만일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임야의 수목 전부를 깔아뭉개는 벌채 행위처럼 기존 모습의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는 전원 동의가 필요한 변경이지 과반수로서 할 수 있는 관리, 이용, 개량 행위가 아닙니다. 즉 과반수 지분권자가 빈 땅인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하거나 공유물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는 것 등은 공유물의 변경이나 처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이지요. 그러나 공유물의 멸실, 훼손 방지, 현상 유지 등을 위한 보존 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 공유자 3인 중 1인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원인무효로 건물 전체에 자기만의 단독명의 등기를 해놨다면 공유자 중 누군가가 그 불법 등기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란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실상 법률상의 행위로서 공유물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보존행위는 긴급을 요하기도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므로 공유자 각자가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컨대 피상속인, 고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사망 즉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게 되고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으므로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하여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고인의 사망 처리된 폐쇄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매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공동 매수인 중 공유자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 불가합니다. 공유자 전원이 다 같이 하더라도 공유자 각자가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이라 방치된 어느 공유자의 지분을 제3자가 원인무효로 이전 등기해 간 것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 1인이 자신의 공유자 지분이 아닌 해외 체류 공유자 지분권 부분만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은 공유물 전부의 보존 행위가 아니라 불가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떤 건물을 공유자 지분 2분의 1씩 A, B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A가 건물 전부를 차지하고 독점적으로 월세를 놓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과반수가 아닌 같은 2분의 1 균등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공유자 B가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보존 행위를 발동하여 그 독점 사용자 A의 지분 비율 사용 수익권까지 포함된 건물 전층을 B에게 내놓으라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건물 전층을 내놓으라고 인도 청구를 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해 방해 제거 청구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자 상호 간의 공유물 인도 청구는 B에게 인도하라고 하면 A가 불이익을 당하고 A에게 인도하라고 하면 B가 불이익을 당하는 식의 쳇바퀴식 순환적 이해 충돌을 야기하므로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요. 보존 행위라고 하려면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돼야만 하는데 건물 전층을 자기에게 내놓으라고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 지분의 사용 수익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혼자서 청구할 수 있는 보존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요. 유사한 내용으로 대법원은 부부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는 아파트 중 남편의 지분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의 매수인이 아파트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판결의 법리를 원용하여 아파트 2분의 1 지분 공유자인 부인에 대한 인도 청구를 남편의 2분의 1 공유자 지분을 매수한 공유자인 매수인의 보존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각자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사실상 처분적 제약을 가하는 전세권 등 용익물권의 단독 설정은 불가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유자 지분만 매매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채무자가 빚을 못 갚는 바람에 그의 공유자 지분이 경매에 붙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리고
아무리 90% 이상의 과반수 지분권자라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공유물 전부를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합니다. 이래저래 불편해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수밖에 없겠지요. 즉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함으로써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공유자들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5년 플러스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나야 분할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잠깐 언급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 청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해야 하겠지요. 공유물 분할의 종류에는 1. 협의에 의한 분할, 2. 재판에 의한 분할이 있는데 개개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물 분할 청구에서는 원피고 양 당사자가 변론으로 다퉈 판결을 받는 소송 사건이므로 민사법원에 제기하면 되지만 집합재산인 상속재산의 잠정적 공유 상태를 해소하여 각자에게 배분 분할해달라는 소송은 가정법원이 재량껏 직권으로 신문해 간이 신속하게 심판해주는 가사 비송 사건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망인 사망 후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났더라도 청구 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가 이미 마쳐진 후에도 가능합니다. 그 분할 방법으로는 1. 현물 분할, 2. 가액 대금 분할, 3. 가격 보상에 의한 분할 등이 있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 현물 그대로를 나눠 갖게 현물 분할을 하거나 부동산 감정 평가를 거쳐 차액 정산에 의한 현물 분할을 하거나 현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라면서 공유자 지분 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게 가액 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공유물 분할 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넘겨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해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제도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것으로서 공유 지분의 매각 시 낯선 사람이 공유자로 끼어들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즉 공유자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공유자 지분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 기존의 다른 공유자가 매각 기일까지 매수 보증금을 납부하고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 공유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면 법원은 다른 응찰자의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그 우선 매수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매각 기일에 매각 법정에서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그 매수 가격을 부르고 입찰의 종결선언을 하기 전에 공유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매수 가격으로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으면 네, 그 최고 매수 신고 가격으로 우선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신고하고 즉시 보증을 제공하면 적법한 우선 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각자의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지분을 매수하게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공유자 우선 매수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 신고가 매수 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더 이상 우선 매수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는 특별 매각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